조용호입니다. 오늘은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주식회사 연우라는 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비가 부담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 짓기를 포기할까? 건축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볼까? 건축비를 저렴하게 해주는 건설회사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시공비는 시간이 지나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른 인건비는 내려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렴하게 시공해 줄 수 있는 건설사 또한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종합건설사는 소비자 공사 계약을 하면 공종별로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종합건설사는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합건설사들이 공사를 하려면 하도급 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야 하는데 표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하도급 금액을 종합건설사들 원하는 가격으로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구조에서 평균 공사비보다 낮춰준다는 종합건설사들은 시공사 선택 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손해를 보면서 시공해줄 건설사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을 주지 않고 기능공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또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경쟁력을 가진 건설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품질 좋은 집을 저렴하게 건축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자본 계획이며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토지 매입비, 건축 설계비, 건축 감리비, 전기통신 소방 감리비, 건축 시공비, 전기통신 소방 시공비. 건설산업법이 바뀌어서 종합건설사와는 전기통신 소방 공사를 계약할 수가 없고 전기통신 소방 면허업체와 별도 공사 계약을 해야만 불법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인입비, 정화조가 합병정화조가 아닐 경우는 인허가 때 납부하는 분담금, 준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놓치지 마시고 이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 설계입니다. 설계를 잘해야만 시공비도 낮출 수 있고 품질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설계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도면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면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아주 큰 리스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예산에 맞추어 마감 재료를 결정하더라도 건축물의 인면, 즉 외부 모양, 지붕 형태와 외벽 마감재는 평소 소비자가 생각해왔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비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생각해왔던 것을 꼭 적용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 형태와 외벽 마감재를 소비자가 평소 원했던 것으로 못했을 경우 준공 후 출퇴근할 때마다 후회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만약 세워둔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지붕과 외벽 마감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인 창호,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연우에서 시공한 세컨하우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20평형대의 모듈러 주택이며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외벽 마감재는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세라믹 종류의 마감재보다 환경과 잘 어울리며 더욱더 자연스러움이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붕재는 리얼 징크를 사용하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입니다. 마감재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산과 잘 어울리게 지붕의 각도 또한 43도 높은 경사를 주었습니다. 외벽 주변으로는 간접 조명을 설치하였고 바베큐실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만들어 가족 모임 때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외부 창고가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보일러실을 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건축법 단열 규정이 바뀌어 현관문 및
외부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은 단열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부담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식 기밀 도어도 좋지만 같은 조건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품질도 뒤지지 않고 가격 또한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이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바닥은 대형 타일로 시공하여 소형 타일보다 넓고 깔끔한 느낌을 주었으며 신발장은 친환경 재래인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얇은 프레임으로 개방감 있는 하자없는 방충망, 알루미늄 소재인 3연동 중문입니다. 소형 세컨하우스 특성상 1층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 2층은 침실로 구분하였습니다. 20평형 소형 주택이지만 주방과 침실을 제외한 거실 쪽 2층을 오픈시켜 답답함을 없게 하였고 좁은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창호는 주식회사 연우에서 자체 개발한 사중 유리 창호이며 유리 두께는 150mm입니다. 타사 제품인 시스템 창호 3중 유리가 48mm까지 나오는 것에 비해 유리 두께가 3배나 두꺼운 것입니다. 벽체 단열 두께도 중요하지만 유리 단열 두께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벽의 단열 두께는 200mm이며 단열재 시공 시 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 여름에는 시원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난방온도 1도에서 2도만 올려놓아도 따뜻한 만큼 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는 것은 벽체 단열과 유리 단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단열성은 대한민국 최고일 겁니다. 주방 가구 또한 친환경 소재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였고 거실 바닥은 대형 타일인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여 카펫 느낌을 주어 고급스러움과 모던함이 더해지면서 세련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침실은 건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벽과 천정은 친환경 원목인 삼나무로, 바닥은 마루로 마감하였습니다. 화장실은 깔끔하게 벽과 바닥을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하였고 양변기와 수전, 샤워기는 베림 제품으로 하였습니다. 내부 마감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마감하여 입주 증후군이 전혀 없는, 눈이 전혀 따갑지 않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마당은 관리 측면에서 잔디보다는 황토 포장을 하였고 주변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별도의 조경이 필요치 않아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에메랄드 그린과 스카이로켓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1년에 30cm씩 자란다고 하니 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20평형이고 건축기간은 준공까지 45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건축비는 마당 공사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모듈러 주택 패시브하우스 잘 보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